향해 메아리. 지금 북한 보위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수부대 대좌의 딸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6월 15일 야간 흔적도 없이. 군 간부 자녀는 절대 탈북하지 않습니다. 보위부는 확신했죠. 48시간 내로 아버지가 딸을 잡아올 거라고. 하지만 평양신문실에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대좌 박성철, 25년 충성, 김일성 훈장 보유자. 그가 군복을 벗었습니다. 딸을 구하러 갑니다. 추적이 아니라 탈출로. 그 선택이 52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고 마침내 인천공항에서 딸과 재회했을까요? 충성보다 가족, 그 6,000km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15년 6월 17일 새벽 5시 평양 외곽 특수부대 사령부. 막사 안공기는 차가웠어요.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에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물방울이 턱 아래로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52년을 살았지만 주름은 그리 깊지 않았죠. 군인으로 산 탓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었어요. 단추를 하나씩 채우는 동안 손끝이 천을 스치는 감초. 25년을 입은 옷이니까 익숙했습니다.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달 때 엄지와 검지로 핀을 집어 옷감에 꽂는 순간 미세한 찌릿함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군화가 바닥을 디디는 소리. 딱딱딱. 규칙적이고 정확한 리듬이었죠.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삐거. 녹슨 경첩 소리. 김정은 동지의 초상화가 정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멈춰 섰어요.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척추가 접히는 느낌, 등 근육이 팽팽해졌어요. 조국과 수령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숨, 코로 들어가는 공기. 25년째 반복한 맹세였는데 그날따라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오전 9시 훈련장 흙바닥 위 800명의 부하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어요. 저는 그들 앞에서 총검술 시범을 보이고 있었죠. 총을 휘두를 때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휘, 은색 칼날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눈썹을 지나 눈가로 스며들어 짠맛이 났죠. 눈을 깜빡이자 속눈썹에 촉촉한 습기가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탁탁탁탁 흙을 밟는 소리. 대좌동지, 숨이 가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동작을 멈췄어요. 보위부 지도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햇빛 아래 그 땀방울들이 작은 유리구슬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 하얀 봉투 하나, 바람에 봉투 모서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총을 내려놓았어요. 금속이 흙바닥에 닿는 소리, 둔탁했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종이가 손가락 지문에 닿는 느낌, 거칠고 건조했어요. 뜯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크게 들렸죠. G, A사 용지 한 장. 흰색 종이 위 검은 글씨, 타자기로 쳐낸 듯 각진 글자들. 눈이 첫 줄로 갔습니다. 박수진, 6월 15일 야간 두만강 도하 추정. 글자가 흔들렸어요. 아니, 제 손이 떨린 겁니다.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어요. 800명의 병사들, 바람 소리, 새 소리,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쿵, 갈비뼈 안쪽에서 울리는 소리가 귀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에 침이 말랐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죠.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이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종이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혈액이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었죠. 다리가 휘청했어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왼발이 반걸음 앞으로 나가면서 흙이 군화 밑창에 눌려 작게 움푹 패였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파란색, 구름 한 점 없는 파란색. 그런데 그 파란 하늘 위로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어요. 집에 잠깐 들렀을 때 수진이가 제 군화끈을 묶어주고 있었죠. 쪼그려 앉은 딸의 머리,
가르마 사이로 보이는 하얀 두피, 손가락이 끈을 교차시키는 모습, 매듭을 짓는 모습. 아빠, 이번 주는 집에 계실 거죠?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속에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금요일엔 올게. 수진이는 웃지 않았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천천히 위아래로. 그리고 일어났어요.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는 소리. 작고 가벼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빠. 문이 닫혔어요. 딸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대좌동지, 보위부 지도원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들으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덜미 뼈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48시간 내로 평양 보위부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48시간. 손목시계를 봤어요. 시침과 분침, 오전 9시 23분.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째까, 째까, 째까. 매 초마다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였지만 제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낮고 갈라지고 떨렸어요.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부하들이 정렬한 채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800개의 시선이 제 등을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책상 위에 사진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유리 표면에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이 7살. 앞니 2개가 빠진 채로 웃고 있었어요. 제 무릎에 앉아서 그 사진을 들었습니다. 액자 뒷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차가운 나무의 감초, 엄지로 유리를 쓸었습니다. 먼지가 묻어났죠. 엄지 끝이 약간 거뭇해졌어요. 사진 속 수진이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평양 시내가 멀리 보였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일렬로 늘어선 아파트들, 그 사이로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 수진이는 저 너머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땅 어딘가에서 혼자 떨고 있을 거예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이로 쉬이 가는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다음 날 새벽, 평양 보위부 청사.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5층짜리 낡은 건물인데 창문마다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입구에 서자 찬 기운이 올라왔어요. 땅 속에서 올라오는 차가움이었죠. 계단을 올랐습니다. 신발 밑창이 시멘트를 디딜 때마다 탁, 탁 소리가 났어요. 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당기는 게 느껴졌죠. 복도 끝 신문실. 문패에 제3조사실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글씨였습니다. 노크했어요. 똑똑 안에서 들어오시오 하는 목소리. 문을 열었습니다. 삐거, 경첩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방 안은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둘, 천장에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지지, 지지지, 불안정한 빛. 책상 너머에 최영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훈련소 동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보위부 지도원이었어요. 앉으시오, 동무. 의자를 당겼습니다.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 끼. 앉았어요. 플라스틱 의자가 제 체중을 받으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최영수가 서류 몇 장을 펼쳤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고요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동무, 딸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20년 전 함께 훈련받던 그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모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모르시오? 최영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책상이 살짝 삐걱거렸습니다. 군 간부의 딸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정말 몰랐단 말이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난 3개월간 수진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2015년 3월쯤이었습니다. 집에 들렀을 때 수진이가 제게 물었어요. 아빠, 남조선 사람들은 정말 미제의 노예처럼 살아요?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딸을 봤습니다. 당연하지. 그게 당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냐.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런데요. 만약 거짓말이라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헛소리냐. 당이 우리를 속일 리 없다. 신문을 탁 내리쳤습니다. 테이블이 흔들렸죠. 위에 놓인 찻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작은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 없이.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딸의 그 눈빛을 알아봤어야 했죠. 이미 의심이 싹튼 눈빛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어요. 군인으로서, 당원으로서 그 의심을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대좌동지 최영수가 책상을 쳤습니다. 손바닥이 나무에 닿는 둔탁한 소리. 정신 차리시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최영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딸을 찾지 않으면 동지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갑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 아들 박민호도, 부인 한미란도.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팔뚝에 잔털들이 쭈뼛섰어요. 수용소. 저는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2013년 겨울, 장성택 숙청 때였어요. 저는 그의 측근들을 체포하는 작전에 투입됐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한 아파트였어요. 새벽 4시,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가족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이 둘. 일어나시오. 반역자의 가족들이요. 그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떨리는 입술, 어머니의 비명, 아이들의 울음소리. 트럭에 실렸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그 트럭이 떠날 때 어린 여자아이가 뒤를 돌아봤어요. 창문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지금도 생생해요.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은 눈빛. 만약 수진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영수야. 저는 동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영수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대좌동지, 만약 자네 딸이었다면 어떻게 하겠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지지직 소리만 들렸어요. 최영수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탁, 탁, 손톱이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대좌동지, 지금 위험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알고 있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대답해주게.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나? 한참의 침묵. 최영수가 뒤로 기댔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그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어요. 긴 한숨이었습니다. 저라면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찾으러 갈 겁니다.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수야, 나를 48시간만 믿어주게. 대좌동지, 내가 딸을 찾아오겠네. 최영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천천히, 좌우로. 도망치면 동지도 죄인이 됩니다. 도망이 아니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을 긁었어요. 추적이지,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아비로서. 최영수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가 스쳤어요. 연민, 이해.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48시간입니다. 대좌동지, 그 이후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알고 있네. 문을 향해 걸었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돌렸어요. 찰카, 대좌동지, 뒤에서 최영수의 목소리.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먼지가 빛 속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벽에 김정은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25년간 저는 이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분장도 받았고 존경도 받았죠. 하지만 지금 제 딸은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계단.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볕이 얼굴을 때렸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차가웠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낡은 기종이었습니다. 묵직했죠. 아내 번호를 눌렀어요. 삐. 진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내 미란의 목소리. 나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수진이 찾으러 갑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 여보, 그게 무슨, 알고 있소. 하지만 가야겠소. 침묵. 수진이를 보위부에 넘길 순 없소. 전화 너머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작게 억눌린 소리. 여보, 당신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소. 그럼 저와 민호는 목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죠. 아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수진이를 찾으러 가는 순간 남은 가족은 죄인이 된다는 것을. 세대 연좌제, 이 땅의 법칙이었으니까요. 미안하오.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요. 아내가 말을 끊었어요.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딸을 버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당신과 결혼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군 생활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치아가 흐려졌죠. 눈을 깜빡였어요.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 찾아서 돌아오세요. 아내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데려가세요. 제발. 그러겠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짧은 신호음.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풀렸습니다. 평양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소리, 발소리, 대화 소리, 일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일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삐거. 군복이 걸려 있었어요. 다림질이 잘 된 군복. 25년간 입었던 옷. 손을 뻗었습니다. 천을 만졌어요. 거친 감촉. 옷걸이에서 군복을 내렸습니다. 침대 위에 놓았어요. 평평하게 펼쳤습니다.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대좌. 별 2개. 가슴에 달린 훈장들.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 전투영웅 칭호. 손끝으로 훈장을 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낡은 인민복이 접혀 있었습니다. 꺼냈어요. 먼지 냄새가 났죠. 군복을 벗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풀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이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인민복을 입었어요. 헐렁했습니다. 군복과는 달랐죠. 무게감이 없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대좌 박성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박성철이 서 있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이 접혀 있었어요. 꺼내서 펼쳤습니다. 군복 입은 아빠를 안고 있는 6살 수진이. 삐뚤빼뚤한 글씨.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해요. 저는 그 그림을 다시 접었습니다.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가슴팍에 닿는 위치.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48시간.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37분. 이제 시작입니다. 2015년 6월 20일 오후 3시.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가는 길. 군용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손바닥이 미끄러웠죠. 엔진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덜컹덜컹.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도로는 울퉁불퉁했어요. 움푹 패인 곳을 지날 때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논밭, 작은 마을들, 평양에서 400km, 6시간째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위조 통행증이 놓여 있었어요. 최영수가 몰래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특수부대 대좌 박성철, 국경 지역 시찰.
그 종이 한 장이 제 목숨줄이었죠.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붉은 차단기, 초소, 군인 둘. 속도를 줄였어요. 브레이크를 밟는 발이 떨렸습니다. 트럭이 서서히 멈췄어요. 기, 타이어와 아스팔트가 마찰하는 소리.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젊었어요. 20살쯤 돼 보였죠.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 유리를 내렸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동무, 통행증.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어요. 종이가 손끝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군인이 서류를 펼쳤어요. 눈이 글자 위를 훑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쿵. 목구멍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죠. 대좌동지시군요. 군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예, 국경 지역 시찰 임무입니다. 제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25년 군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통과하십시오. 차단기가 올라갔어요. 기계음이 났습니다. 위잉, 엑셀을 밟았어요.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0미러로 검문소가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점점 작아졌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후, 배에 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문소는 3곳 더 남아 있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주황색, 붉은색, 보라색. 온성군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어요. 가로등이 몇 개 없었죠. 켜진 것도 희미했습니다. 작은 여관을 찾았어요.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간판.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쾅, 발을 땅에 디뎠을 때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6시간 동안 긴장한 탓이었죠. 여관 문을 밀었어요. 삐걱.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카운터에 주인이 앉아 있었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방 하나 주시오. 하루요? 주인이 열쇠를 내밀었어요. 녹슨 열쇠였습니다. 2층 사무실이요. 계단을 올랐어요. 발소리가 나무 바닥에 울렸습니다. 삐걱, 삐걱.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창문 하나,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죠. 약한 빛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걷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코가 간질거렸죠. 창밖으로 어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두만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5km 거리, 침대에 앉았어요. 스프링이 눌리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진이 그림을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희미한 전구빛 아래서 봤죠. 군복 입은 아빠를 안고 있는 6살 수진이 손가락으로 그림을 쓸었어요. 종이가 부드러웠습니다. 모서리가 해져 있었죠. 오래 접고 펼쳐서 그랬습니다. 수진아, 소리 내어 불렀어요. 방 안에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빠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림을 다시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천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서 개 짖는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누군가 말다툼하는 소리. 시간이 흘렀습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다음 날 새벽 4시, 알람 없이 깼어요. 몸이 알아서 깬 겁니다. 25년 군 생활의 습관이었죠.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았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군인 같지 않은 얼굴이었죠. 여관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트럭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깨어났죠. 두만강을 향해 달렸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났죠. 강이 보였습니다. 트럭을 멈췄어요.
도로 옆 숲 그늘에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어요. 엔진음이 사라졌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짹짹 지지. 숲 사이로 걸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어요. 잎사귀가 옷을 스치며 바스락거렸습니다. 강둑에 도착했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졸졸졸. 잔잔한 소리. 강폭은 50m쯤 돼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어요.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 나무들, 언덕, 그 너머 마을. 저 너머 어딘가에 수진이가 있을 겁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뭔가 만져졌습니다. 군인 신분증 꺼냈어요. 플라스틱 카드였습니다. 제 사진이 박혀 있었죠. 특수부대 대좌 박성철. 사진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군복 입은 얼굴, 굳은 표정, 충성스러운 눈빛. 25년 전 제 모습. 손가락으로 카드를 쓸었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죠. 발을 뒤로 당겼습니다. 어깨가 돌아갔어요. 근육이 팽팽해졌습니다. 던졌습니다. 신분증이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회전하며 날아갔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죠. 물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물보라가 일었어요. 가라앉았습니다. 물결이 퍼져나갔죠. 동그랗게 점점 넓어지면서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굴을 스쳤죠. 이제 저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다른 걸 꺼냈어요. 수진이 그림 펼쳤습니다. 바람의 종이가 펄럭였어요. 아빠가 간다. 수진아. 강물을 봤습니다. 햇빛이 수면에 반사됐어요. 반짝반짝.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어요. 뼛속까지 시린 차가움.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죠. 또 한 발. 종아리까지 물살이 느껴졌어요. 다리를 밀어내는 힘.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북쪽 땅이 보였습니다. 산, 나무, 하늘. 25년을 산 땅. 수진이를 키운 땅. 아내와 아들이 있는 땅.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앞을 봤어요. 중국 땅.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물이 허벅지까지 올라왔어요. 바지가 물을 머금었습니다. 무거워졌죠. 또 한 발. 물이 허리까지, 차가운 물이 살갗에 닿았어요. 온몸이 경직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헤엄쳤습니다. 발을 저었어요. 다리를 찼습니다. 물이 얼굴에 튀었어요. 눈에 들어갔습니다. 따끔했죠. 숨이 찼어요. 입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쿵쿵쿵. 발이 아팠어요.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죠. 하지만 계속 헤엄쳤습니다. 중간 지점을 지났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건너편이 가까워졌어요. 10m, 5m.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자갈이 발바닥에 느껴졌어요. 일어섰어요. 물에서 나왔습니다. 물이 옷에서 주르륵 흘러내렸죠.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 무릎이 꺾였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이 흙을 짚었죠. 숨을 몰아쉬었어요.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색. 구름이 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슬퍼서, 기뻐서, 무서워서.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위에 작은 점을 만들었죠.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젖었지만 그림은 있었습니다. 꺼냈어요. 물에 젖어서 흐물흐물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잉크가 번졌지만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군복 입은 아빠. 그걸 안고 있는 수진이. 다 와.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너를 찾으러 왔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균형을 잡았습니다. 앞을 봤어요. 언덕 위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아침밥을 짓는 연기였을 겁니다.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 너머 북쪽 땅,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안녕, 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앞으로, 수진이를 향해 중국 땅을 밟은 지 3시간. 마을에 도착했어요. 작은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죠. 낡은 벽돌집, 기와지붕. 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저 사람 북쪽에서 온 것 같은데 옷 좀 봐. 완전 젖었어.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식당 하나가 보였습니다. 간판에 연변 식당이라고 쓰여 있었죠.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냄새. 카운터에 중년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손님, 어디서 오셨어요? 조심스러운 물음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왔습니다. 여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경계하는 눈빛. 혼자 오셨어요? 왜 오셨는데요? 딸을 찾고 있습니다. 여자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손님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죠. 안쪽으로 오세요. 여자가 뒤쪽 작은 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딸까? 진짜 딸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름이 뭔데요? 박수진입니다. 28살, 6월 15일쯤 강을 건넜을 겁니다.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 가려는 사람들 도와주는 브로커가 있어요. 연길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수도 있죠.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돈 있어요? 주머니를 뒤졌어요. 북한 돈밖에 없었습니다. 소용없는 돈이었죠. 없습니다. 여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려워요. 브로커들은 돈 없으면 안 도와줘요. 제발.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딸을 찾아야 합니다. 여자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긴 침묵. 일어나세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일단 밥부터 드세요. 굶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이 나왔어요. 하얀 쌀밥, 김치, 된장찌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쌀알이 혀 위에서 부서졌습니다. 삼켰어요. 목구멍을 넘어가는 게 느껴졌죠. 눈물이 났습니다. 몇 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쌀밥이었어요. 수진이도 이런 밥을 먹고 있을까? 밥을 다 먹었습니다. 여자가 전화기를 꺼냈어요. 브로커한테 전화해 볼게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여보세요? 나야. 응. 사람 하나 있는데. 여자가 저를 봤어요. 딸 찾으러 왔대. 평양에서. 응. 박수진이라고. 침묵.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고 있대요. 30분 후에.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갔어요. 벽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였죠. 째까. 3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쯤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남자들. 공안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박성철. 공안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북한에서 불법 입국했죠. 대답할 수 없어요. 손 뒤로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수가. 찰칵 끌려 나갔어요.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 공안 둘이 양옆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마을, 논밭 도로. 1시간쯤 달렸을까요? 연길 공안국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건물이었어요. 철문, 철창.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복도, 계단, 또 복도. 집문실 문이 열렸어요. 밀려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셋, 벽에 중국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공안 둘이 책상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이름 박성철입니다. 나이 52살입니다. 북한에서 직업이 뭐였소? 군인이었습니다. 공안들이 눈을 마주쳤어요. 계급은 대좌였습니다. 왜 넘어왔소? 목이 막혔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딸을 찾으러 왔습니다. 딸, 박수진, 28살입니다. 6월 15일에 두만강을 건넜을 겁니다. 공안이 메모를 했어요.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 당신 딸이 먼저 탈북했고 당신이 쫓아왔다? 잡으러 온 거요? 아닙니다. 공안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럼 구하러 왔습니다. 구하러? 제 딸을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같이 한국으로. 공안이 비웃었어요. 군인이? 대좌가? 저는 이제 군인이 아닙니다. 그럼 뭐요? 아버지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공안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죠.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소. 북한에서 넘어와서 딸 찾는다, 아들 찾는다. 다 거짓말이오. 중국에서 돈 벌려고 온 거지. 아닙니다. 그럼 증거가 있소. 딸이 정말 있다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그림을 꺼냈습니다. 물에 젖어서 구겨진 종이. 이게 뭐요? 제 딸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입니다. 공안이 그림을 펼쳤어요. 잉크가 번진 그림, 군복 입은 아빠, 그걸 안고 있는 아이. 공안이 그림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이걸 가지고 강을 건넜소?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공안이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어요. 지지지, 당신을 북한으로 송환해야 하오.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제발, 이게 규정이오. 불법 입국자는 송환. 제발 딸만 찾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공안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서 하룻밤 보내시오. 내일 결정하겠소. 끌려 나갔습니다. 복도 끝 감방. 철문이 열렸어요. 삐거.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3평쯤. 시멘트 바닥. 벽에 낙서. 철문이 닫혔습니다. 쾅. 잠금 장치 소리. 찰칵. 혼자 남았습니다. 구석에 앉았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가 등을 통해 느껴졌죠. 천장을 봤어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철창이 쳐져 있었어요. 그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 주머니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 잉크가 번졌지만 형태는 남아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감방 안에 울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눈물이 났습니다.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림 위에 떨어졌죠. 종이에 작은 점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밤이 왔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철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어요. 조선족 같았습니다. 박성철. 나 브로커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딸 찾는다고 했죠? 일어섰어요. 박수진, 알아요. 내가 한국까지 보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말입니까? 6월 20일, 태국 거쳐서 갔어요. 지금쯤 한국 도착했을 겁니다. 살아있습니까? 당연하죠. 건강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나도 딸 있어요. 당신 마음 알아요. 브로커가 뭔가를 건넸어요. 종이 쪽지. 이거 한국 가면 전화하세요. 딸이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공안이 내 친구예요. 내일 새벽 당신 여기서 빼줄 거예요. 그리고 태국으로 보낼게요. 저를 도와주십니까? 브로커가 웃었어요. 돈도 없는 아버지가 딸 찾으러 강 건너는 걸 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브로커가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어요. 손에 쥔 쪽지 펼쳤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가슴에 쪽지를 꼭 안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간다. 새벽 5시 철문이 열렸어요. 공안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그 브로커 친구였죠. 일어나시오. 일어섰어요. 10분 있으면 교대 시간이요. 그 사이에 나가야 해요. 고맙습니다. 따라오시오. 복도를 걸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발소리만 들렸죠. 뒷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기 차 있어요. 타세요. 검은색 승용차가 있었어요.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브로커였어요. 어디로 갑니까? 선양이요. 거기서 비행기 타고 태국 갈 거예요. 돈이 없는데요. 내가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면 돼요. 왜 이렇게까지? 브로커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내 동생도 15년 전에 탈북했어요. 그때 누군가 도와줬거든요.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죠. 6시간을 달렸습니다. 선양공항에 도착했어요. 여권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 쓰세요. 브로커가 여권을 건넸어요.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철호예요.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딸 만나면 꼭 행복하세요. 브로커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들, 서두르는 사람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갔어요.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방콕행이요? 티켓을 받았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가방도 없었어요. 몸만 있었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거대한 철 덩어리, 저게 난다고 탑승했습니다. 좁은 통로, 좌석들, 제 자리를 찾았어요. 창가 쪽이었습니다.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엔진 소리가 났어요. 위잉,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어요.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몸이 뒤로 밀렸어요. 의자에 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땅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작아졌어요. 개미처럼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얗게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왔어요.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아름다웠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딸의 주소, 조금만 더. 수진아. 5시간 후, 방콕. 더웠습니다. 습하고 뜨거웠어요. 공항을 나왔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곳으로 갔어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였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도와드릴까요? 한국말 하는 여자가 물었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탈북자세요? 신청서 작성하세요. 종이를 받았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지 적었어요. 가족 사항은요? 딸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름이 박수진입니다. 여자가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탁탁탁, 박수진. 있네요. 6월 25일 입국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입니까? 하나원에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세요? 딸이 아버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아버지 오셨냐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울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서류 처리하고. 알겠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태국의 난민 숙소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달력을 봤어요. 하루, 이틀, 사흘, 7일째 되는 날. 박성철 씨 비행기표 나왔어요. 손에 티켓을 쥐었습니다. 인천행. 다음 날 새벽 공항으로 갔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4시간 후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내려다봤습니다. 땅이 보였어요. 건물들, 도로들, 칸구, 수진이가 있는 곳. 착륙했습니다. 덜컹 비행기가 멈췄어요. 일어났습니다.
통로로 나갔어요. 입국장,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짐을 찾는 사람들. 저는 짐이 없었어요. 몸만 있었죠. 출구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팻말을 들고 저는 그들을 지나쳤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저 끝에 여자 하나가 서 있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2년 만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뛰어왔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뛰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떨리는 목소리.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었어요. 다 와. 수진아, 아빠 정말 오셨어요. 그래, 아빠가 왔어. 사람들이 저희를 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살아있는 온기. 아빠, 미안해요. 아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한 건 아빠야. 늦어서. 아니에요. 오신 것만으로도. 수진이가 울었어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저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진이가 얼굴을 들었어요. 아빠, 엄마는요? 오빠는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 혼자 왔어. 괜찮아요. 수진이가 웃었어요. 우리 함께 데려올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데려온다.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 따뜻했어요. 가자, 수진아. 네, 아빠. 함께 걸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뜻한 햇살, 자유의 햇살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하나원 직원이 운전하는 차였어요. 수진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였어요.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6차선, 8차선. 평양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놀라셨죠? 아빠. 수진이가 물었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놀랐어.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높았어요. 하늘을 찌를 듯. 여긴 다른 세상이구나. 네, 아빠. 여긴 다른 세상이에요. 1시간 후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맞았어요. 박성철 씨, 환영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교육 받으실 거예요. 한국 사회 적응하는 법. 수진 씨는 이미 수료했죠. 아버지 잘 도와드릴 거예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죠. 침대, 책상, 옷장. 아빠, 여기서 쉬세요. 수진아, 저는 밖에서 살아요. 지원금 받아서. 그랬구나. 매일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나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주머니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너덜너덜한 종이 펼쳤어요. 군복 입은 아빠, 고 있는 수진이. 다 왔다.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다 왔어. 그날 밤 잠들었습니다. 2주 만에 제대로 잔 잠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수업, 밥 먹었어요. 가 인사라고 배웠어요. 컴퓨터 수업, 마우스를 클릭하는 법, 돈 쓰는 법, 카드, 통장,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배웠어요. 하나씩, 천천히. 수진이가 매일 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빠, 이거 맛있어요. 삼겹살이에요. 응, 맛있구나. 한국은 고기가 흔해요.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엄마도 꼭 데려와야 해요. 오빠도. 그래, 꼭 데려올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불렀어요. 박성철 씨, 국정원에서 조사 받으러 가셔야 해요. 국정원. 탈북자는 다 받아요. 걱정됐지만 갔습니다. 국정원 건물. 크고 회색빛이었어요. 집문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사관 둘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북한에서 뭐 했습니까? 군인이었습니다. 계급은 대좌였습니다. 왜 탈북했습니까? 딸을 찾으러 왔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봤어요. 박수진 씨가 딸이죠. 특이한 케이스네요. 군 간부가 딸 따라 탈북한 건 처음입니다. 조국은 제게 명령만 했습니다. 딸은 제게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조사관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좋은 아버지시군요. 아닙니다. 늦은 아버지일 뿐입니다. 조사는 3시간 걸렸어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수진이 탈북, 보위부 신문, 두만강, 중구, 태구, 이상 없습니다. 적응 잘 하시길. 밖으로 나왔어요.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정말 자유예요, 아빠. 그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유. 25년간 조국을 위해 싸웠던 저. 하지만 진짜 자유는 조국에 없었습니다. 딸 곁에 있었어요. 수진아. 네, 아빠 고맙다. 왜?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아빠를 구했어.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저를 구했어요. 목숨 걸고 찾아왔잖아요.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구한 거야. 네, 아빠. 하늘을 봤어요. 파랗고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이곳이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15년 8월 15일,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3개월이 걸렸어요.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탈북자 50명.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박성철 씨, 나오세요.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 하지만 무거웠어요. 이 종이가 제 새 인생을 의미했으니까요. 박수 소리.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수진이도 박수 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원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도 꼭 데려오시길. 노력하겠습니다.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차를 대기시켜놨어요. 아빠, 집으로 가요. 제가 작은 원룸 얻었어요. 아빠랑 같이 살려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구나. 차를 타고 30분. 작은 동네였어요. 빌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3층 계단을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작은 거실, 부엌, 방 하나. 아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수진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배고프죠? 저녁 만들게요.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칼질 소리,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눌렀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화면에 평양이 나왔어요. 주체사 상타, 대동강, 김일성 광장. 제가 25년을 살았던 곳, 이상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 그곳에 있었는데 이제는 TV 속 다른 세상 같았어요. 아빠, 먹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밥, 찌개, 김치. 맛있겠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입 떴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때요? 맛있다. 다행이다. 제가 만든 건 처음이라. 충분히 맛있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식사 후 창가에 섰어요. 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가게들, 차들, 사람들. 야경 예쁘죠? 수진이가 옆에 섰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 무서웠어요. 너무 어두워서. 근데 여긴 밤에도 밝아요. 자유로운 땅이구나. 네, 아빠, 여긴 자유로워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랑 오빠도 꼭 데려와요. 같이 살아요. 여기서. 그래, 꼭 데려올게.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제가 탈북한 순간 미란과 민호는 죄인이 됐을 겁니다. 감시당하고 조사받고 어쩌면 수용소에 갔을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다. 걱정하지 마세요.
브로커들 통해서 데려올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겠지. 제가 일해서 모을게요. 수진아, 괜찮아요, 아빠. 우리 가족이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이렇게 컸구나. 고맙다, 수진아. 아빠가 저 찾으러 왔잖아요. 이젠 제가 엄마 오빠 찾아올 차례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호의 얼굴도. 기다려요. 조금만. 중얼거렸습니다. 꼭 데려갈게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2016년 봄,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수진이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브로커, 비용, 한 사람당 1천만 원, 두 사람이면 2천만 원. 매달 조금씩 모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브로커한테 연락 왔어요. 뭐라고? 엄마 찾았대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에? 함경도 어딘가래요. 감시당하고 있지만 살아있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는? 오빠는 군대래요. 아직 못 찾았대요. 그래도 엄마라도. 일단 엄마부터 데려올게요. 6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브로커와 연락하고, 계획 세우고, 돈 보내고, 2016년 11월, 전화가 왔어요. 성공했습니다. 어머니, 중국 넘어왔어요. 정말입니까? 한 달 후 한국 도착합니다. 수진이와 껴안았습니다. 아빠, 엄마 온대요. 엄마가 온다. 한 달을 기다렸어요. 12월 15일, 인천공항. 저와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출구를 봤어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많이 야윈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미란이었어요. 여보, 소리쳤습니다. 미란이 저를 봤어요. 당신, 멈춰 섰습니다. 저는 뛰었어요. 미란을 안았습니다. 미안하오, 늦어서. 당신, 정말. 미란이 울었어요. 살아있었어요. 당연하지. 당신 데려오려고 살았소. 수진이도 왔습니다. 엄마, 셋이 껴안았어요. 공항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났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란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노동단련대에 있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탈북하고 바로 끌려갔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오, 여보. 아니에요. 미란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 데려왔잖아요. 민호는 군대에 있어요. 찾기 힘들 거예요. 포기 안 할 거요. 꼭 데려올 거요. 미란이 웃었어요. 우리 남편 여전하네요. 당연하지. 그날 밤 4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니, 민호 자리는 비워뒀습니다. 민호도 곧 올 거예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래, 꼭 온다. 2017년 여름, 1년 반이 더 흘렀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민호 찾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근데 브로커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탈출이 어렵습니다. 군인이라서. 상관없소. 무슨 수를 써서라도 1년이 더 걸렸습니다. 2018년 12월, 크리스마스 전날, 전화가 왔어요. 성공했습니다. 인천공항. 넷이 나갔습니다. 저, 미란, 수진이, 그리고 빈 자리 하나. 출구를 봤어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민호였습니다. 25살이 된 아들. 민호야. 민호가 저를 봤어요. 아버지, 뛰어갔습니다. 민호를 안았어요. 잘 왔다, 아들. 죄송합니다, 아버지. 뭐가 죄송하니? 군인이었는데 탈북해서. 아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넌 이제 자유야. 미란도 왔습니다. 수진이도. 넷이 껴안았어요. 가족 전부 다시 만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넷이 함께. 수진이, 민호.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래, 진짜 가족이다. 민호가 물었어요. 아버지, 후회하세요? 뭘, 군인 그만두고 탈북한 거요. 생각했습니다. 25년 군 생활, 훈장, 명예, 충성.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순간, 아니다, 대답했어요. 군인으로 산 건 명예였다. 하지만 아버지로 다시 태어난 건 축복이야. 미란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어요. 여보, 아니요. 우리 모두 고생했소.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평양에서도 눈이 내렸었죠. 하지만 그땐 차가웠습니다. 여긴 달랐어. 눈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래, 행복하게 살자. 넷이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의 손, 따뜻했어요. 2019년 봄, 서울 작은 카페, 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자유로운 사람들. 문이 열렸어요. 카메라맨과 리포터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철 씨, 국방 인터뷰 준비됐어요? 카메라가 설치됐어요. 의자가 놓였습니다. 앉았어요.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북한에서 25년간 군인이셨죠? 왜 탈북하셨습니까?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먼저 탈북했나요? 그래서 찾으러 갔습니다. 위험하지 않았나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죠. 왜? 딸이니까요. 리포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하십니까? 그 질문에 웃었습니다. 아니요. 25년 군 생활을 벌였는데요. 군인으로 산 건 명예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 다시 태어난 건 축복이에요. 가족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아내도, 딸도, 아들도 다 데려오셨군요. 쉽지 않았지만 해냈습니다. 북한에 있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카메라를 봤어요. 가족을 지키십시오. 충성보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조국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지만 가족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리포터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녹화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앞 손자가 뛰어왔어요. 수진이 아들, 4살. 할아버지 왔어?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왔다. 놀아줘요. 알았어. 거실로 갔어요. 미란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민호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평범한 저녁. 가족과 함께 밥 먹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5명. 저, 수진이, 민호, 손자.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오갔어요. 아빠, 오늘 인터뷰 어땠어요? 괜찮았어. 뭐라고 했어요? 충성보다 가족이 먼저라고. 수진이가 웃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민호가 물었어요. 아버지, 북한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요? 평양, 거리, 대동강, 동료들. 그립지 않아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여기가 더 좋다. 왜? 여긴 자유니까. 밥을 다 먹었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란과 함께. 여보, 행복해요? 돌아봤어요. 미란이 웃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요.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소, 여보. 당신이 더 고생했죠. 이제 됐소. 다 끝났어.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밤, 베란다에 나갔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 수많은 불빛들. 25년 전 평양에서 봤던 어둠과는 달랐어요. 여긴 밝았습니다. 수진이가 옆에 왔어요. 아빠, 뭐 해요? 그냥 보고 있어. 예쁘죠? 아빠, 사랑해요. 돌아봤어요. 수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딸. 안아줬어요. 아빠 덕분에 제가 여기 있어요.
아니다. 내가 먼저 왔잖아. 아빠가 찾으러 와줬잖아요. 서로 구한 거야. 네, 아빠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 보이니? 북한에서도 저 별들 봤어. 근데 여기서 보면 더 밝아. 왜? 자유니까. 수진이가 고개를 기댔어요. 아빠는 용감해요. 아니다,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해요. 예전에 수진이가 그린 그림이 생각났어요.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해요. 수진아. 네, 나는 용감한 게 아니야. 그냥 아빠일 뿐이야. 그게 용감한 거예요. 웃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대좌 박성철이 아니었어요. 특수부대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빠였어요. 수진이 아빠, 민호 아빠, 손자 할아버지, 그리고 미란의 남편.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충성보다 가족. 그게 제가 배운 거였어요. 25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하늘을 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얼거렸어요. 이 자유, 이 삶. 수진이가 손을 잡았어요. 같이 들어가요, 아빠.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소리였어요. 그게 제 인생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탈북민들이 자유대안에 정착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평양의 메아리.